핵공격 공포에 떠는 우크라이나들, 생존 배낭, 요오드 비축, 자구책 마련. 서울 뉴시스 김태규 기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불만을 느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생존을 위한 비상용 배낭을 비축해 두거나 방사능 피폭을 대비해 요오드 알약을 구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12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에 따른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선 뒤로 전장에서 정준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3차 대전을 초래할 전략 핵무기 사용 가능성보다는 국지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혼란상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선과 멀리 떨어져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도 키이우마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피하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키이우에 거주 중인 올렉산드르 카데는 집 뒤에 헛간을 개조해 2m 깊이의 지하 방공호를 마련했다. 시멘트로 만든 지하 방공호에는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생수, 통조림, 발전기, 라디오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뒀다. 카데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 이후 핵공격에 대한 불만감이 더해졌다면서 하지만 만일의 경우 키이우에 핵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곳 지하 대피소에 머물면 얼마 동안이라도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차원에서 거론됐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위기를 언급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주당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케네디 전 대통령 당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아직 아마겟돈에 직면한 적은 없지만 현재 위기가 아마겟돈으로 끝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크림대교 폭발의 경우 핵무기 사용을 규정한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견저 전술 핵무기 사용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폭발을 대규모 재래식 공격에 의한 러시아의 존립 위협 사항으로 판단할 경우 의력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 6월 핵 억제력에 관한 국가 기본 정책서 이른바 핵 독트린을 통해 4가지의 경우 핵무기 사용을 가능토록 규정했다. 적대 세력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적대 세력의 대량 파괴 무기 사용 징후, 이런 무기들로 러시아 주요 국가 및 군사시설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재래식 공격에 의해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등이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마겟돈 발언 이후 크림대교 폭발이 발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각 우크라이나의 특수기관이 벌인 테러로 규정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80여 발의 미사일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 크림대교 폭발 당시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 이후 핵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 첫날 친구들과 키이우에서 쇼핑 중이었다는 크리스티나 게브르코바는 예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 키이우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핵 전쟁 동안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 등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봤지만 실제 핵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키이우시 당국은 지난 주말 러시아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피폭 방지를 위한
요오드 칼륨 알약 배포 방침을 밝혔다. 요오드와 칼륨을 미리 복용하면 갑상선에 누적돼 실제 핵폭발 때 분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부주가 흡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자포리자 원전 방사능 누출 대비 요오드 알약 배포 외에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키이우에서 약사로 근무 중이라는 알리나 보제도모바는 키이우 시민들이 매일 요오드 알약을 구매하고 싶다고 약국을 찾고 있다며 구매하러 온 사람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덤덤하게 핵공격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키이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등교 때 비상팩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라텍스 장갑, 우비, 손전 등 물티슈 등 비상 물품 목록을 안내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역사상 최악의 핵재앙으로 꼽히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 위험을 피해 키이우로 이사왔다는 올렉산드르는 현재 거리의 생필품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금 키이우 사람들은 방사능 노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며 지난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손전 등 배터리, 라디오, 칼, 캠프용 난로 등을 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 키이우 중요 기반 시설에 자폭 드론 공격. 약 8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영토 탈환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자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제재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키이우 중대 시설에 자폭 드론. 1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날 키이우의 중요 기반 시설들에 자폭 가미카제 드론을 동원한 또 다른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을 받은 시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날 새벽부터 키이우 폭격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사일 외에도 수주째 이란산 드론 샤헤드 136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 드론은 폭발물을 싣고 목표물로 돌진하는 무인기로 가미카제 드론이라고도 불린다. 이란은 러시아에 자국산 드론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러시아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 8일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의 폭발 이후 10일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보복 공격을 퍼부었다. 미사일만 100발 이상 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동남부 영토 탈환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최근 경제 합병한 동부 도네츠크 주에서 진군하고 있으며 남부 헤르손주의 마을 5곳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1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투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193개 회원국 중 14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와 북한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과 인도 등 35개국은 기권했다. 알루미늄 제재 검토에 가격 급등. 12일 미국이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에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제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파장이 일었다. 이날 블룸버그는 이같이 보도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3가지 알루미늄 제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수입 금지, 실질적인 거래 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징벌적 수준의 관세 부과,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살 제재 등이다. 루살은
세계 1위 알루미늄 생산 국가인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알루미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제재 대상에 알루미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이폰부터 가전 자동차까지 전방위 사업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금속이어서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알루미늄 생산국이다. 미국에서 알루미늄 전체 수입량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10%다. 제재가 도입되면 세계 경제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알루미늄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확 뛰고 자동차 등 알루미늄이 사용되는 각종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추가적인 대러 제재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루미늄 가격은 뛰어올랐다. 12일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서 전장 대비 3.1% 올라 톤당 2,3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7.3% 급등하며 하루 기준 최대 상승폭을 쓰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2018년 미 재무부가 루서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LME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거래를 제한했을 때 알루미늄 가격은 며칠 만에 30%가량 뛰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